매일 현지 상황을 교민들을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교수님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계신데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학 교수 연결해서 일본 내 상황을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본도 최근에 도쿄도의 병원이라든지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약 60명에서 80명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교토 산업대학에서는 학생들 약 12명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이 연기된 이후에 이 감염자 통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가 대변인은 일본이 이 감염자 대폭발 직전에 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현재 일본은 이 신규 확진자 중에 약 40% 정도가 경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네. 특히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경계령이 좀 발동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일본이 그 올림픽 때문에 초기에 검사를 좀 소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제 올림픽이 연기가 됐으니까 지금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나요? 네, 올림픽 연기 후에 이 검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도 파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자 즉 31일자 현재까지 노동후생성의 통계를 보면 약 3만 명 정도가 검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1월부터 보더라도 그렇다면 1개월에 약 10,000명씩 하루 평균 300명 정도밖에 실제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여전히 올림픽 연기 후에도 아주 소극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예. 이것은 의료 붕괴를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검사를 받기까지 과정이 아직도 복잡합니다. 예. 특별 보건소가 있지만 약 4일간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어야만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예. 또 의사의 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감염자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이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떨어져서 네. 이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특히 지자체별로 이 역학조사의 이 공개 기준들이 서로 달라서 예. 어느 지역은 이동 경로까지 발표를 하지만 어느 지역은 일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이 정부 발표에도 아주 의구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도쿄도지사는 아베 수상이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위기의식은 강조하지만 예. 어느 단계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불명확해서 특히 저희 교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방역 체계에서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감이 커져 있는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들어도 좀 의아스러운 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국가이고 방역 강국이라는 평가가 그간 많았던 일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덧붙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실질적 컨트롤 타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본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대책본부도 있고 예.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책본부 이런 부분들은 해왔는데 네. 이 신형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에 대한 대책본부는 없었고 지금도 이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이나 전문가 회의만 가지고 하고 있죠. 예. 즉 올림픽 연기된 직후에 처음으로 이 대책본부를 이 신특조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예. 결국 아베 수상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이 되어야만 이 강제적인 규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예. 현재까지도 아주 애매한 그리고 체계적인 대책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곧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를 봉쇄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좀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도쿄 봉쇄 발언을 했고 아베 수상도 이 긴급 사태 직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급격하게 좀 긴장감이 높아졌고요. 네. 어제는 일본 의사협회에서 지금 일본은 의료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긴급 사태 선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예. 수가 관방장관이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4월 2일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도쿄 봉쇄나 긴급 사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대부분 긴급 사태는 임박했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아베 수상은 올림픽 연기에 대한 책임이든지 경제 불황에 대한 책임을 봤을 때 긴급 사태 선언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긴 할 것 같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럼 하면 언제쯤 할까요? 대부분 지금 일본은 4월이 대학들이 다 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더라도 아마 4월에 해야만 이게 충격을 줄이고 실질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4월 초에 대부분 강행되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근데 그 아베 총리 부인이 네. 벚꽃 축제, 벚꽃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논란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씨가 자기의 친구들과 이 식당에 가서 이 식당 뒤에 있는 벚꽃 사진을 찍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예.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아. 즉 아베 부인도 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데 시민들이 지키겠나 하면서 국회에서 질문을 했고 수상은 벚꽃 보기를 간 게 아니고 식당을 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예. 그것도 사회적 거리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 이 사회적 거리 자체에 대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어제 일본의 코미디 대부죠. 이 시무라 켄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많은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실제 이 시무라 켄이 어느 정도 그 일본에서 인기를 누린 인물이었습니까? 네, 어제는 일본 전도에 좀 충격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이 시무라 켄 씨는 국민 개그맨, 즉 일본 예능계의 대부라고 알려질 정도로 거의 일본의 중년층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시무라 씨하고 함께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아주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예. 아침에 오전에 이 전날 돌아가셨던 속보가 뜨자마자 예. 일본 텔레비에서는 연예계 관계자들이 충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말을 잊지 못했었고요. 예, 예. 즉, 이 시무라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정서로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주었고 항상 괜찮아라는 말로 국민들을 위로해준 개그맨이었는데 예. 이분이 실제 사망하면서 즉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은 아마 아베 정부나 고이케 도지사보다도 훨씬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은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 이후에도 보면 혐중이나 혐한이라는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평가들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좀 있어 왔고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 개그맨이 사망하고 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뭐 이런 혐오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이 시무라 켄이 사망하자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 예를 들면 시무라 켄이 사망한 것은 즉 일주일 만에 입원해서 사망을 한 건데 이게 조기 진단했으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예. 이 시무라 켄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호를 받지 못했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불안의식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결국 중국이 죽였다 이런 반응을 하자 아베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대응 반응들도 있었고요. 네. 즉 일본 정부의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책들 속에 예. 시민들 속에 이 헤이트라든지 혐오 같은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본 방역 당국에 대한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차별까지 이렇게 심화가 됐다면 생활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움직임들 좀 많이 있습니까? 네, 특히 이 외국인, 특히 한국인, 조선인 또는 제일 한국인 분들도 특히 상업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피해도 있지만 이 코로나 초기부터 이 한국에 대한 차별들은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한국에도 보도됐지만 이 사이타마 현에서 공적 마스크를 조선학교 유치원에서에게만 주지 않았다가 이 반발을 받아서 뒤늦게 배급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특히 한국, 중국에 대해서 입국 규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최근 어제부터는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이게 실질적인 방역이나 검역의 효과보다도
일본 국내에 어떻게 되면 이 검역 체계의 실패를 혐한이라든지 혐중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 생활하고 있는 이런 동포들에게 많은 헤이트 같은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이런 교민들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베 수상은 어쩌면 이런 혐한 혐중 정책을 내세워서 이 구심력을 세워서 정치적인 어떠한 이익을 좀 더 달성하려고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긴급 사퇴 선언이 이제 4월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교수님이 4월이라 가지고요. 곧 아마 긴급 사퇴 선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맨 처음에 크루즈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미즈기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많이 이제 일본이 전통적으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도쿄 봉쇄 얘기까지도 이미 나온 상황이고 일본이 한국과 미국과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서요. 이 정책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다고 보고요. 이미 일본은 초기에 이 중국에서의 입국을 규제하지 않아서 아베 수상 우익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 초기에 이 미즈기와 공항 강화 정책은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크루즈선의 정책도 실패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감염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폭넓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격리를 단계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구체적인 검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공항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오는 이 감염자들을 막겠다고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아베 수상이 실질적인 지역 감염은 그대로 방치하고 다시 공항 강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나름대로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항 강화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